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퀴. 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우리 금바퀴님 보시면 여름이에요. 이 옷만을 기다렸다. 날씨가 조금 더우면은 바로 입어야지 하고 옷장 속에서 이제 꺼내서 이제 걸어놨었죠. 몇 주 전부터 이제 곧 더워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와, 숲에서 방금 막 나오신 것처럼 너무 화려한 색깔의 초록빛이 반짝반짝한 원피스를 딱 입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책도 이제 자연, 뭔가 습, 늪 이런 게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맞춰볼까. 그래서 오늘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습지 소녀 이야기가 있는 제목이 뭐죠? 가재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이제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핫하기도 하지만 원래 원작이 소설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책과 영화로 이 작품을 접해서 오늘 만났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 카야의 성장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집을 떠나게 되고 결국 아버지도 그녀를 떠나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 남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소녀를 야생소녀, 습지소녀라고 부르면서 이 소녀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카야 또래, 카야보다 나이가 좀 한 두세 살 많긴 하지만 또래 남자들이 나오는데 테이트와 바로 체이스. 그래서 이 소설은 초반에 성장소설인가 생각이 들면서 두 개의 시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카야의 소녀 시절, 어린아이 시절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성장 다 했을 때 바로 체이스의 죽음이 발견되면서 이제 범인을 찾는 이 두 시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책이 성장 소설인지 읽다 보니까 뭐 추리 소설인가, 로맨스도 있네, 로맨스 소설인가 이랬거든요. 두 분은 이 책을 어떤 장르로 보셨어요? 저는 책을 딱 중간까지 읽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줄거리도 듣고 이제 뭐 번역가님이 인터뷰하신 이제 팟캐스트도 듣고 해서 뭐 내용 전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이제 로맨스 소설 그리고 추리 소설.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 뭐 살인 이게 누가 뭐 살인했고 이런 거를 풀어가는 소설인 것 같다. 중간까지는. 혹시 다르게 또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순바퀴님은? 저는 약간 추리 소설처럼 초반에 읽고 저도 거의 뒷부분은 영화로 봤어요. 근데 추리 플러스 로맨스? 하이브리드시네요. 여기는 책 반, 영화 반. 근데 성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짬뽕된 맞습니다. 네, 소설인데. 지난번 저희 섬에 있는 서점도 짬뽕된 느낌의 소설책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화려한 게 뭐 장르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소설이 또 재미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게 또 뭔가 영화로 만들고 TV쇼로 만들기에 되게 좋은 장르인 것 같다. 뭐 흥미진진하니까. 요즘 트렌드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이 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읽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진짜 초등학생들 애들이 자기가 이 소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봤다고. 그때 좀 좋았어요. 이렇게 애들이랑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책을 같이 읽었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일단 카야의 어린 소녀 시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테이트라는 친구랑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금바퀴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카야가 이제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야말로 정말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어렸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엄마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아이한테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형제들이 하나둘씩 떠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빠마저 떠나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설정을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전개하려고 이렇게 다 떠나보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야는 이렇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난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바로 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습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나? 그 모습을 처음으로 해서 만나게 되는데 테이트는 이제 카야와는 이제 반대죠.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뭐 집안에 이렇게 뒷받침도 많고 좋은 학교와 이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는 게 이제 로맨스의 시작.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엄청 부자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는 아닌데 아버님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떠나야지 그게 약간 아버님의 약간 소원? 맞아요. 약간 어머님이 그렇더라고요. 일찍 여의고 예. 어머님이 일찍 여의고 아버지랑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카야랑 공감대도 형성이 되기는 해요. 맞아. 어머니의 빈자리의 맞아. 슬픔을 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카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죠. 유복하고 안정되고 모범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저 이게 또 차이인가 봐요. 저는 물론 이제 끝까지 읽지 않는 점도 있긴 한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제가 중간까지 읽기로는 너무 대비되게 읽었어. 그래서 카야는 너무 없고 뭔가 이제 너무 버림받고 이게 뭔가 항상 부족하고 이런데 테이트는 그거에 비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게 있고 그거 이런 맞아요. 이렇게 맞아. 읽어가지고 되게 내 머릿속에서는 되게 대비되는 이미지로 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이스라는 인물이 진짜 찐부자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상중하 느낌으로 계급이 나뉜다고 보면 맞아. 될 것 근데 같아. 데뷔되게 읽으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야는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맞아. 부모한테 돈도 없고. 근데 테이트는 아버님이 혼자 있으시지만 사랑 받았고 좋은 데도 갔고 약간 이래서 확실히 데뷔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초반에 7살 소녀가 아버지한테 요리를 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거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면서 이 소녀가 살아남는 방법인 건가? 아버지가 알코올에 마약에 엄청 폭력을 쓰시고 또 이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도 굉장히 타락되어 있거든요. 거기 살아남으려는 그 7살짜리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 소녀가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자연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버지가 또 변화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폭력적이었지만 결국에는 딸한테 의지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지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거를 끌어내는데 이 소녀가 자연과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를 보고 너는 안 보이면 되게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여기에서 일단 압도가 되니까 영화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오늘 얘기하려고 제가 좀 게을러서 다 못 읽어가지고 갑자기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아. 영화를 급하게 보고 왔는데 내가 책으로 먼저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녹음 끝나고 천천히 좀 읽어보고 싶긴 해요.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뭐 독서 모임이나 그 팟캐스트 녹음하기 책을 읽잖아요. 근데 못 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녹음 끝나고 다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책 중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정도 읽었는데 이거 끝까지 읽고 싶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이 재미있나? 어떤 얘기가 흐르나? 이렇게 똑같이 궁금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줄거리지만 좋았던 문장을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그런 문장들 따라서 이야기 흐름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카야의 인생에서 글을 읽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글을 읽지 못해서 엄마가 보낸 편지를 못 읽고 나중에 테이트라는 친구가 글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돼서 읽게 되는 문장이 있는데 뭐 영어로 된 문장 이런 거였어요. There are some who can live without wild things and some who cannot. 이 문장을 읽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생의 것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서 이 마야가 이렇게 완벽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다니 되게 놀라요. 그리고 나서는 이 테이트가 근데 모든 문장이 그렇진 않아 이렇게 하는 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 왜 이렇게 크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카야가 글을 배우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이 그 번역가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서도 되게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뽑아서 제가 저장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기억하려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 느낌이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음으로써 세계와 소통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이걸 테이트가 해준 거야.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이게 우리도 이제 어쨌든 책이라는 걸 읽으면서 뭔가 생각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읽다가 좋은 문장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 문장 되게 짧지만 강하게 임팩트 있게 탁 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감동을 받으시고 어떻게 저장을 하시는지 두 분은. 저는 갑자기 못 넘어가요. 그 문장 보고서 계속 읽게 되고 하다가 그 카메라로 찍어놔요. 근데 이번에 이 책도 그렇고 다음 책도 때문에 제가 제 전에 썼던 블로그를 보는데 진짜 많이 근데 요즘 안 봐서 몰랐었는데 정말 다양한 글을 써놨더라고요. 블로그에다가요? 네. 진짜 예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약간 시들도 있었고 문장들도 있었고 이런데 다시 좀 이번에 많이 좀 깨달은 게 다시 좀 기록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좋은 문장들. 그래서 저는 주로 찍어서 뭐 블로그나 이렇게 제 뭐 보관함 같은 데다 저장해놔요. 네. 감동받는 순간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한 거잖아요. 멈춰있다곤 하지만 나의 그 감정은 멈춰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제가 또 요즘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사실 좀 모임이다 보다 이래가지고 책을 좀 급하게 읽어가지고 문장이 너무 좋은데 어쨌든 나는 이 기한 내에 읽어야 되니까 솔직히 넘어갔던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약간 좀 더 감성을 느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딱 근데 질문해 주셔서 얘기가 나왔네요. 저도 사진으로 찍는 거. 왜냐면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항상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휴대폰이니까 그 안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래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좋은 문장들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좋다 이러면은 뭐 제 인스타 스토리에 뭐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나누고 기억하려고 하고. 네. 지금 두 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 정말 좋았던 문장은 꼭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우리 단톡방들 있잖아요. 맞아. 책 좋아하는 친구들 단톡방 공유하고 그리고는 저는 리크리에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나의 상황에 막 바꿔서 단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있어요. 필사. 그래야 그래야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필사는 손으로 쓰는 거. 손으로 써도 되고 손으로 쓸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마야가 글을 읽게 되면서 정말 방금 금바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눈이 확 트이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자기 가족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올드 바이블을 발견을 해요. 책장에서 테이트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올드 바이블에서 패밀리 네임을 쭉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말 중에서 시간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어릴 때를 결코 알지 못한다. 제가 한국어로 어색하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time ensures children never know their parents live young. 그래서 어른들의 젊을 시절을 아이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부모가 카야의 부모님이 만났던 시대로 가요. 둘의 만남을 보니까 엄마가 집 나간 것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삶이 왜 그랬는지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처음에는 이게 상상력인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지금 비극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너무 삶이 진짜 나락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작했던 상황은 나쁘지 않아. 어머니의 집도 부유했고 아버지도 이렇게 안정적인 뭐 직업이나 이런 게 미래가 조금 보장 나름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뭐지 이 갑자기 이 전개는 그래서 상상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게 카야가 글을 읽게 되면서 그 가족의 히스토리를 읽는 장면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카야는 글을 읽었던 게 어떤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잖아. 알게 되면서 더 나는 슬펐을 것 같아. 내가 이 카야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이런 히스토리를 알게 됐다면은 이해는 했지만 그래요? 그게 부모님의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였어요? 아니인가요? 여기서 이제 이거 절반만 읽은 사람의 짚고 넘어가야 이해력. 될 것 같긴 한데 영화에는 이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시간은 흘러가니 자식은 부모의 젊은 시절을 알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아 거기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되게 번역 안 나와요. 저도 그게 그래서 한번 더블 체크하려고 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혹시 저희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라도 이렇게 써드릴게요. 방금 금바키님이 읽은 것도 저도 읽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부모님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다 써놔 거기다가. 그치.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일단 이름이 나오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중에 이름이 나오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작가가 설명해 준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아침에 급했어요. 아니 빨리 읽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건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만났던 시절을 다 써놔 일일이. 그렇지. 그래서 다시 저도 아침 다시 더블 체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부모님이 알 일이 없다고? 자식은 부모의 젊은 시절을 알 리가 없다. 알지 못한다. 좀 이해가 간다. 네.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 아니 글을 얼마나 배웠다고 그걸 다 읽어. 그리고 도대체 무슨 전집이 있나 부모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거기 올드 바이블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올드 바이블 성경?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것도 올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이면은 왜 성경에 자기 가족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좀 잘 못한 것 같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올드 바이블인데 어쨌든 이해가 산으로 갔지만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이래서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금박기님의 표정 변화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준박기님 엄청 바빠. 저게 뭐라고 쓰였을까? 지금 엄청 바빠. 대충 읽은 티가 여기서 나네. 맞아. 낡은 성경 맞네요. 낡은 성경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부가 처음에 로맨틱하게 만나지만 결국 나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공주 같은 엄마였죠. 이 엄마는 부유했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체에서 남편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리를 못 잡아요. 방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 반전이긴 한데 그 장애를 얻은 것도 의도적인 장애가, 그러니까 정말 선을 위한 장애가 아니었어. 전쟁터에서 피하려다가 맞아서 영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거를 아빠 자신은 알고 있지. 자기 진짜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 아버지 행동들이 이해도 되는 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했고 네 엄마를 왜 떠났으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책 속의 또 다른 책처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이제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 부모가 왜 저럴까?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 다 떠나고 이럴 때 왜 엄마 떠날 때 왜 자식은 데려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엔 다 이해가 가긴 했었거든요. 뭐 그리고 엄마는- 소설에 대한 장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소녀가 살아가는 그런 게 소설에 그려지니까. 맞죠. 근데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그 가족의 히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남긴 물품들을 이제 카야가 간직하고 뭐 입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화장품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뭔가 되게 불우한 가정이어서 그냥 뭐 화장품이고 뭐고 먹고 살기 힘든 집인 것 같은데 엄마는 화장을 하셨네 막 네일 팔리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었고 이러면서 좀 앞뒤가 맞다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처럼 쇠약해져서 결국 요양가듯이 집으로 가게 되고요. 엄마는. 근데 그곳에서도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자식을 버리고 온 죄책감에. 그렇게 나약하게 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니까 이 가정이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들었거나 사진을 통해서 봤거나 했던 경험을 어떻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은 부모님이 젊었을 때 두 분의 러브레터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 질문해 본 적도 없으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물어본 적 없어요? 선으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유 그냥 저희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얼마 전인가 되게 우연히 엄마 아빠 젊을 때 해외여행 가신 사진이 있는데 엄마랑 다 패션이 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엄마도 젊은 시절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사진 보고 깨달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다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제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엄마의 정말 어린 시절 뭐 일화라든지 뭐 학교 다닐 때 일화, 정말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그리고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굳이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가 이런 거 되게 잘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선이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혹시 연애하셨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소개로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좀 엄마 아빠 두 분 좀 나이 차이가 좀 TMI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방송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갔는데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삼촌이 나온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 저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이시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가족 여행할 때 코스가 엄마 아빠 처음 만났을 때 그 데이트 하실 때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상방에 여행을 왜 했지? 명절 때 제 코스를 아빠 고향 그다음에 엄마 아빠 처음 이제 연애 시절을 막 다녔는데 아빠가 여기를 가봐 하는 대로 제가 다 다녔어요. 서울 곳곳에 다녔던 것 같아. 이 길은 엄마가 아빠한테 왔던 곳이고 이 길은 뭐 저 직장 아빠가 일했던 직장이고 엄마가 그렇게 직장에서 전화를 했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엄마도 내가 미친년이지 왜 뭐가 이렇게 좋았을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보기 좋다. 이 집이 처음 살던 집이고 뭐 이런 거 다 여기가 이 성당에서 처음에 세례를 받았고 그걸 다 다닌 거예요. 서울 투어를 진짜 했어. 명절 내내. 근데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건 또 비밀이긴 한데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우연히 아빠 서재를 뒤지다가 아빠 일기장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아빠가 20살에 쓴 일기야. 몇 장을 보다가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덮은 게 있거든요. 그때 아빠도 20살에 이런 고민을 하셨구나. 우리 아빠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이 싫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엿보았다는 거에 신선함도 있었고 나중에 아빠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거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엿보듯이 알게 되는 것들로 부모님을 다시 한번 부모님도 나이대가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바키님이 이런 뭔가 예술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감성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버님한테 오셨나 지금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기를 쓰셨다는 게 그리고 그 일기를 간직하셨다는 게 난 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뒷동산에 올라가서 글을 쓰고 와. 했었거든요. 오. 네. 너무 그리고 멋지다. 아버지가 저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이름을 지은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셔서 원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있었어요. 저희를 재워줄 때 자장가도 다 개사하셔가지고 불러주시고 그랬던 게 있어서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아. 와.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정까지 알게 되니까 이 소녀가 더 불쌍해지기도 하지만 부모님도 덜 미워하게 됐어요. 이 부모, 이 이상한 부모에서 약간 좀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테이트가 나오는데 테이트는 어쨌든 어린 시절 그러고 떠나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체이스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체이스 어떻게 보셨어요? 체이스가 어떤 캐릭터였죠 여기서? 저는 그 영화에서부터 되게 나쁜 놈인데 왜 마음이 갈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중간에는 정말 카야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역시나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사실 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묘사가 됐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체이스라는 캐릭터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자고요. 인기남, 인싸, 핵인싸고 집도 보유하고 잘생기고 바람둥이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이 소녀 숲에 사는 소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누가 먼저 건드느냐 자기들끼리 내기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 이걸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면 영화는 이 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지 않는 거고.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테이트가 떠나고 그 자리를 체이스가 채운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는 딱 그 테이트가 대학에 가는 부분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테이트가 떠나고 굉장히 배신감을 받는데 되게 멋있는 체이스를 만남으로써 결국에는 체이스하고 미래까지 꿈꾸게 되거든요. 결혼까지 꿈꾸게 되거든요. 물론 체이스가 엄청 체이스가 막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약간 이래요. 나쁜 놈. 여자들이 원하는 그 당시 여자들이 원하는 말을 다 해. 맞아. 그리고 꿈을 꾸게 해. 그래서 이 마약 아니고 카야가 나도 이제 너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지. 나도 연습을 해야지 했더니 아니야. 여기 와봐.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습지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 얼마나 좋아. 내가 항상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부글부글. 근데 진짜 잘 살던 습지에서 잘 살던 사람을 도시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좌절로 나락으로 끌고 가게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빠른 말로. 그래서 약간 카야는 이 습지가 좋고 이런데 결혼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인생에서. 근데 이 남자애가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네가 좋아.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카야도 뭔가 마음속으로 나도 이제 약간 이런 희망을 주던 진짜 열받는 거. 크리스마스에 안 왔어. 참고 있어 지금. 또 되게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수작이 막 나오고 또 여자애도 굉장히 그걸 갈망하거든요. 맞아. 솔직히 말하면 되게 동물적으로 갈망을 해요. 이 첫 경험에 대해서 환상도 많고. 그래서 결국엔 나쁜 놈이긴 한데, 근데 전 이 이 체이스의 순수한 면을 발견한 부분이 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이스하고 카야 대화에서 카야도 뭐해? 그러니까 나는 이 풀들의 꽃을 그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풀이 꽃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 각자의 풀들도 각자만의 꽃을 피울 수 있어. 라고 답을 하거든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치. 우리도 풀은 풀이지 풀 보고 꽃을 그리진 않잖아. 근데 체이스가 순수하게 야 풀이 꽃이 어딨냐라고 할 때 나는 그 순수함이 좀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야가
이제 체이스를 볼 때 같은 나와 같은 영혼이라고 느낀 부분이 또 있어요. 체이스가 이런 우울한 노래를 이렇게 연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정말 가장 뭐 소울풀하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체이스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만큼은 그에게 영혼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체이스의 본성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체이스의 본성의 순수함을 이거를 만나러 올 때만큼은 보여지는 거야. 하지만 마을에서는 자기 캐릭터가 있잖아. 센 애, 뭐 부자, 잘 사는 애.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더 센 모습 보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의 연민이 느꼈다고나 할까?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쵸, 사람 복합적인 존재죠. 아, 그쵸. 그래서 영화에서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죠.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조금 믿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나? 지금 오바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 카야를 만나러 올 때만큼은 뭔가 정말 그런 순수함 이런 걸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막 엄청 나쁜 놈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런 게 역시나였구나. 약간 이랬어요. 처음에 이 카야를 지켜주려고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했던 것도 많죠. 왜냐면은 결국 그 목걸이 아시죠? 목걸이를 그러니까 카야가 줬던 목걸이를 죽는 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진심이었지만 이게 1950년대 이야기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못 사는 아이와 잘 사는 아이의 경계는 분명했을 거고 이걸 넘긴 힘들었겠다. 근데 그걸 테이트도 마찬가지. 테이트도 떠날 이유가 카야가 도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마야 누구야 마야? 마야 자꾸 미안해. 아 섬에는 그 마야가 자꾸 떠올라서 하필 이렇게 또 라임이 맞아가지고. 아 진짜 다시 돌아가서 네. 마야는 아니고 카야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어쨌든 그 체이스 나쁜 놈이라 했는데 테이트도 카야를 떠나잖아요. 테이트 어떤 인물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떠날 때. 테이트도 현실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인생보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랑보단 본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뭐 사랑을 안 쏟았다고도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뭐 인생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전 딱 그 부분까지 봤거든요. 테이트가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카야한테 이제 나 이제 대학에 갈 거라고 하지만 우리 계속 연락을 하고 이 관계를 유지할 거다. 그 부분까지 봤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테이트는 가야 되지 않나. 이게 물론 나중에 둘 다 서로 나이가 있고 뭐 정말 더 진지하게 뭐 결혼을 약속하고 이런 사이라면은 떠나는 걸 내가 고깝게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테이트는 너무나 앞길이 창창하잖아. 지금 딱 대학 여기 이제 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더 큰 도시로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붙잡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만약에 내가 카야였다면 마음 아프지. 마음 아팠겠죠. 너무 마음 아프고 카야 입장에서는 테이트 한 사람이잖아. 테이트랑 그리고 또 이제 카야를 도와주는 이제 부부. 그 부부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정말 가족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 큰 부분이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마음 아프지만 또 테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랬던 테이트가 공부로 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체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테이트는 체이스가 있던 없던 카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테이트는 단 한 번도 카야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카야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카야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카야 때문에 노래한 줄 알았어. 카야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어. 성공을 해서 이제 카야가 궁금한 거야. 음.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와. 아, 카야를 떠올려 보니까 자기 사랑했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맞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이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찾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 나쁜 놈이 있네. 동네에서 유명한 체이스가 있네. 저를 어떻게 떼어놓지? 하는데 카야를 너무 사랑하니까 얘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 하지만 옆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결국 고백을 해요. 난 너를 한 번도 안 사랑한 적이 없어. 항상 널 사랑했고 어릴 때부터 그랬고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똑똑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대놓고 나한테 와 하지 않아. 계속 옆에 조력을 해줘. 그러면서 결국 이 여자를 도와서 출판까지 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야. 그치. 어. 길게 본 거지. 멀리 본 거야. 빅픽처를 이제 그리고 너무 바람직하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카야는 테이트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다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돼요. 카야의 오빠로부터 너네 둘이 원래 알던 사이였어를 나중에 듣게 돼요. 운명이군요. 오빠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찾아오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때 오빠를 통해서 듣는 게 오빠 쪽 친구였을 거야 아마 데이트가. 그래서 같이 놀았었어 어렸을 때. 그때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아 그때부터 우린 사랑이었구나. 약간 가을 동화 같은 느낌으로 흘러가거든요. 로맨스 소설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항상 너였다. 근데 거기서도 카야도 얘기를 해요. It was you, Tate. 항상 너였어. And then it was always you. 항상 너였어. 그러니까 카야 또한 항상 테이트밖에 없었어. 중간에 체이스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너무 말했다. 심하게 했나? 진짜 정말 되게 로맨틱해지는군요. 뒤로 갈수록. 나는 테이트랑 한창 데이트하는 장면을 너무 귀엽고 예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사랑하고 끝내면 안 되나? 근데 뒤로 갈수록 그렇게 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보니까 이거 끝까지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컸는데 결국 나중에 그 나쁜 체이스라고 한 나쁜 캐릭터는 체이스가 숲에서 죽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죽었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불쌍한 카야를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처럼 몰아가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영화에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해가서 재판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재판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다고 하면 저는 카야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봤었어요. 그렇죠. 책은 완전 확실해요. 이게 어쨌든 체이스가 너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니까 마야가 죽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내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로 아니고 무죄로 결론 나거든요. 무죄로 결론이 나서 결국 카야와 테이트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요. 또 카야는 책을 계속 내면서 출판 계속 그 숲에 대한 이야기, 숲에 대한 생태계를 출판하면서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마찬가지 테이트도 그렇고.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결말로는 증거들이 보여지면서 끝나는데 그 증거들이 카야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 8시에 언니랑 미팅을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는 이거를 보고 카야가 너무 안쓰러웠대요. 이런 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이걸로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수한 아이가 이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왜 충격을 받아서 결국엔 이해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해했냐 했더니 숲에서 야생으로 자랐잖아요. 야생에서는 왜 사마귀도 그렇고 새들도 짝짓기 하고 수컷을 죽이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고 하면 야생에서 공격당했을 때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태였던 거야. 이 카야의 삶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체이스를 죽이고도 평생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었겠구나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색다른 해석이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런 장면들 막 묘사하면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에서는 사막이나 반딧불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야가 죽였겠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영화 끝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오픈 결말이라면 오픈 결말이긴 한데 근데 방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카야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굉장히- 근데 저는 그 말 나오기 전에는 정말 카야가 아닌가? 테이트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테이트가 그 카야 그거를 도와주려고 증거를 테이트가 죽이고 카야가 그거를 증거를 없애준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길 바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네가 아니길 바래. 사실 뭐 실수로 걔가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 밀은 게 아니고. 하지만 방금 읽어주신 부분 때문에 이 카야는 자연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연에 배운 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결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랬거든. 언니 근데 봐봐. 그러면은 그 아빠가 안 돌아온 것도 혹시 카야가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니야. 근데 절대 아니야. 아빠를 기다리잖아. 오매불만. 카야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알았어. 하지만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것까지 오픈 결말으로 난 만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책을 너무 또 감수성 있게 보신 분들이 또 저를 질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소녀의 일생을 다 다뤄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요? 끝까지 읽어야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영화까지 봐서 이 한 편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은 혹시 다른 곡 좋았던 문장이나 공유해주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특히 시가 그래. 시의 단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 감정을 휘저어놓지. 심지어 웃음이 터지게 하기도 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다음 책에서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딱 느꼈던 그 감정을 이 책의 주인공들이 하는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 장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해드렸던 문장을 읽게 되면서 이 문장 안에 단어들이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할 때 테이트가 모든 문장은 그렇지는 않아. 특히 시가 더 그래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맞아요. 저는 저도 약간 연결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 외로움을 아는 이가 있다면 달뿐이었다 하면서 예측 가능한 올챙이들의 순환고리와 반딧불이의 춤속으로 돌아온 카야는 연화가 없는 야생 세계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창 냇물을 건너는데 발밑에서 허망하게 쑥 빠져오르는 진검들처럼 누구도 못 믿을 세상에서 자연만큼은 한결같았다. 이 부분이 카야랑 습지랑의 인생을 보여주는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게 많았어요. 저도 하나 붙였다면 이 카야의 외로움을 설명한 부분에서 If anyone understood loneliness, the moon would 라고 해서 만약에 외로움을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일 것이다. 방금 저랑 제가 얘기한 부분 똑같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 같은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카야와 남녀의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가볍게 다루기에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게 그 말씀 방금 하신 말 중에 가볍게 다루기에 너무 좋은 문장이 많았다는 게 이분이 이게 이른에 쓰신 소설이잖아요. 정말 이제 뭐 인생의 풍파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그 나이면 뭐 겪을 것도 많이 겪어보고 이제 삶을 뭔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쓴 소설이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표현력과 이 스토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용 자체가 이제 로맨스 막 되게 로맨틱해지고 막 흐뭇해지고 이런 내용조차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게 그런 작가가 이 나이대에서 썼던 이유도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좋은 책은 얘기하면 또 뿌듯함이 있어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 책을 읽고 같이 대화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저는 이제 책을 이게 되게 웃기다. 셋 다 책을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좀 봤냐면 틀리게도 읽고 왜냐면 금바키님은 한국어로 된 책을 50% 읽으셨고 그쵸. 그리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작가의 인터뷰를 살펴보셨고 우리 준바키님은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영화로 마무리를 지신 하이브리드로 보셨고 그쵸. 저는 한국어로 못 봤어요. 이번 작품만큼은. 원래 제가 어. 한국어로 비교하면서 보는데 그래서 약간 더 버벅거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못 보고 영어로만 보고 영화도 보고 싶었는데 영화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책 보고 영화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응. 일단 인물들이 내가 상상한 인물이 아니야. 카야가 너무 이렇게 곱상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이 리뷰를 저도 들었어요. 이제 주변에 이거 영화를 본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정을 연기하기에 너무 신인들이야. 그래서 저 마음대로 누굴 뽑아봤어요. 만약 한국에서 만든다. 그럼 여주인공은 김태리다. 잘 어울려요. 그쵸? 잘 어울려. 딱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 주인공. 근데 안 생각해봤어. 남자 중에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뽑아봐. 누구 있을까? 누구 있을까? 그럼 근데 우리- 연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연기를 잘해야 돼. 사실 넷플릭스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신인이어서 남자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싶긴 하다. 왜냐면 한 아. 명은 정말 이제 바람직하고 착한 남자 정말 전형이고 한 명은 이제 나쁜 남자잖아요.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자 주인공 김태리급의 약간 야생의 느낌도 있고 연기도 되게 잘하잖아요. 아가씨라는 영화에서 연기를 그 어린애가 얼마나 섬세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감독도 한국 드라마적인 감독이 해야 된다. 그럼 뭐 봉준하 감독이나 박찬호 감독처럼 유명하신 분들이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면 오히려 더 성공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만약 괜찮을 것 한국에서 같아. 리메이크 한다면은 배경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습지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기후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제주도. 무인도에서 해야 되나? 울릉도 이런 데가 울릉도도 이제는 뭐 많이 관광화 됐다고 하지만 이런 데서 해야 되나?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 무인도 목포에서 외딴섬 우리는 교육을 안 받지 않으니까. 이게 상황 설정이 되게 좀 관건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만 잘 풀어나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너무 해요. 좋을 것 그래서 같아. 이거는 한국 드라마적인 정서가 담긴 작가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가 만나면 시너지가 더 클 것 같아. 누가 그런 만들었으면 생각을 좋겠다.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을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도 다양한 미디어로 접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팟캐스트로 접하게 되신 분들도 꼭 좋은 작품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책은 뭔가요? 다음 책은 그 인생의 역사라고 신형철 평론가가 쓴 시화집이에요. 그래서 다음 책 다음에 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역사로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큰 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